시작할게요. 뭔가 조금씩 여러분들이 오시는 순위 살짝씩 늦어지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뭐, 대충은 조금씩은 기다려서 이렇게 수업할 건데, 정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돼요. 막자만 안 되면 되는 거고, 공부는 뭐, 알아서 하시고. 그 저번 시간에 우리가 PI 컨트롤을 하다가 말아가지고, CI 컨트롤을 마무리를 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PI 컨트롤에서도 서머리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수업이 받아쓰기 시간이 아닌데 글이 좀 길어져서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제가 학부 때 수업했던 거를 생각해서 보면 저도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어차피 근데 열심히 받아쓰기만 하다가 시험 공부는 중간고사 기간에 일주일 이렇게 몰아서서 닥쳐서 하는데 막상 그때 공부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정리돼서 쓴 표현들이 그때 가서야 이해가 되면서 와 이게 정말로 잘 요약돼 있는 자료구나. 교수님이 뭐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잘 압축해서 책으로 있으면 엄청 두껍잖아요. 물론 정말로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책으로 하는 게 좋지만 그 모든 글을 다 안 읽고 요약된 자료를 읽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근데 그걸 그냥 슬라이드로 뿌려버리면 안 읽게 되는 것도 있고 그 집중을 안 하게 되는 것도 있고 직접 쓰면서 영어에 익숙해지면서 여러 가지 단어에 해는 뭐 공부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시간이 들더라도 그냥 쓰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학부 때 말고도 제가 미국에 잠깐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수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시고 그 설명을 약간 다시 드리면 그 클로즈드 룹 스테빌리티가 우리가 PI에서 컨트롤러를 했을 때 이거의 폴을 어쨌든 지금 2차 시스템을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2차 시스템의 기준으로서 두 개의 폴이 둘 다 0보다 크려면은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이런 식으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나올 텐데 얘 개수들이 다 0보다 커야지 두 개의 폴이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네들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야 스테빌리티가 무조건 만족이 된다. 성립이 되는 거고요. 스테빌리티는 무조건 항상 어떤 시스템이든 컨트롤러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만족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레퍼런스가 주어졌을 때 레퍼런스를 잘 트랙을 해야 되는데, 잘 따라가야 되는데, 스테이블 하다고 하면 PI 컨트롤러는 desired output을 잘 따라갑니다.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0이에요. 어떤 거랑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개인이 KP와 KI 두 개의 개인이 있고, 두 개의 개인을 2차 시스템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폴을 아무 데나 위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안정화시킬 수도 있고 거기에서의 트랜지언트 리스폰스, 뭐 오버슛, 라이즈 타임, 세틀 타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잘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KI 개인, KP 개인 때문에 이게 제로가 하나가 생기게 돼서 마이너스 KP분의 KI의 제로가 생겨서 이것 때문에 좀 복잡해지는 요소는 생기는데 그래도 뭐 우리가 제로가 있는 시스템에서는 제로가 없다고 가정하고 시스템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제로가 있는 것을 유도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뭐 제로의 위치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해가면서 KP분의 KI로 조절을 해가면서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PI 컨트롤에서 I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스테디 스테이트를 줄이는 거예요. 스테디 스테이트의 에러가 없어질 수가 있는 거라서 그리고 만약에 디스털반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디스털반스가 일정하게 들어온다. 디스털반스가 스텝 리스폰스다 하면은 디스털번스의 크기에 상관없이 컨트롤러는 완벽하게 이 디스터번스를 제거해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노이즈에 관해서는 우리가 계속 센서 모델을 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분석을 잘 안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개인이 커지하고 있으면은 노이즈도 커져요. 그리고 모델 언설턴티까지 저번 시간에 하고 맞췄었던 것 같은데 모델 언설턴티가 있더라도 우리는 에러에 관해서 에러의 누적에 관해서 에러를 적분한 거에 대해서 KI 개인으로 컨트롤러를 하기 때문에 다이나믹스가 약간은 틀리더라도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0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하지만 뭐 이게 시스템의 차수가 아예 달라진다 하면 결국에는 컨트롤러가 잘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개인이 커면 클수록 우리가 컨트롤 인풋이 처음에 세게 나가기 때문에 이게 컨트롤 인풋에서 항상 allowable 바운드가 있고요. 컨트롤 맥스, U 맥스가 있으면은 컨트롤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여기 컨트롤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바운드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컨트롤러 인풋이 U에 계산되는 값이 커지는 경우가 KP와 KI가 커질수록
이렇게 큰 값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생겨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P 컨트롤러는 KP를 키우는 것밖에 못하는데, 여기서는 KP를 줄여도 KI 컨트롤러 때문에 뭐 다른 것들을 통제할 수가 있어서, KI는 말씀드렸듯이 트랜지언트 리스폰, 아니, 스테디 스테이트를 관장하고 KP는 트랜지언트를 관장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잘 제어, KP, KI를 튜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PI 컨트롤러의 서머리를 했고, 그 다음에 넘어야 할 것은, 이제 PD 컨트롤러로 가는데, PD와 PI까지 넘어가기 전에 출석 체크를 하시죠. 숙제들은 잘 하고 계시죠? 아마 PID까지가 제가 범위를, 진도를 나가고, 거기까지 중간고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ID까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컨트롤도 이제까지 했던 거에 약간 계속적인 반복인데, 일단 모델을 쓰면서 식을 봐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는 우리는 2차 OD 모델을 가정했어요. PI에서는 우리가 1차 모델을 가정을 했죠. First order OD를 가정한 이유가 이 PI 컨트롤이 적분이잖아요. 원래 그냥 상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뭐가 되죠? 뭐 이거 약간 잘못된 표현인 것 같은데. Y를 그냥 라플라스로 하면 YS가 되잖아요. Y 다시를 하면은 S분의 1, 아니, S가 앞으로 붙고 YS가 되잖아요. 적분을 하면은 S분의 1 YS가 돼서 그런 측면에서 원래 우리 시스템이 퍼스트 올더 OD에다가 I 게인이 붙으면은 얘는 전체 시스템이 세컨드로 가요. 그래서 처음에 PI를 퍼스트로 가정을 했는데 시스템 자체는 뭐 퍼스트로 가정할 수가 없죠. 세컨드일 수도 있고 썰드일 수도 있고 다 차원일 텐데 그냥 분석하기 쉽기 위해서 이랬던 거고 PD나 P에서는 세컨드 올더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미분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더 이상의 차수로 증가하지가 않아서 그냥 세컨드 올더로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세컨드 올더가 있을 때 똑같이 OD 모델이 있고 우리는 P D잖아요. D는 디퍼런셜, 디퍼런시에이트, 데리버티브 뭐 이런 미분이니까 UT는 UT로 가기 전에 먼저 그냥 P 컨트롤러
키 컨트롤러라고 봅시다. 원래의 키 컨트롤러로만으로 하면은 컨트롤 KP 레퍼런스에서 Y를 뺀 거. 이렇게 컨트롤러가 설정이 되고 우리가 이 세컨드 올더에서 얻었던 Y로 다시 정리를 해주면 음, 이게 클로즈드 컨트롤러의 시스템이 이렇게 됐어요. 이게 세컨드 올더니까 2제타 오메가 N, 오메가 N 제곱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P게인, KP는 오메가 N만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램핑, 제타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A1이 0인 시스템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 굳이 거듭 쓰면 YT 플러스 A0 플러스 B0 K 1 T는 뭐 디지털 반스를 안 생각해도 되고 뭐 이러한 레퍼런스를 따라갈 때 이런 2차 시스템이 있는데 Y 닷에 0인 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이런 시스템이 뭐냐? 우리가 자꾸 보고 있는 칼트폴 시스템이 이런 시스템입니다. 숙제를 보면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칼트폴 시스템이 이러한 이체 시스템인데 이거 아마 숙제 1에서 모델링 하라는 문제도 나왔을 거예요. 훨씬 더 원래의 이큐에이션은 복잡해지고 이것을 심플리피케이션 하면,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답인데 세타 2닷에다가 세타의 영향이 있고 세타 닷에 대한 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칼트폴 시스템이 우리가 방금 본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칼트폴 시스템도 그렇고 로켓 다이나믹스도 이래. 예를 들어 로켓이 있을 때 우리는 뭔가 여기에다가 연료를 쏴가지고 로켓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 스러스트 폴스를 이쪽으로 줄지 이쪽으로 줄지 여기가 세타가 결정이 되는 거고 결국 카트폴도 뭔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세우는 것처럼 얘도 폴스를 완쪽으로 주면서 밸런스를 세우면서 계속 올라가게 하는 거잖아요. 비슷한 다이나믹스적으로는 비슷한 시스템이라서 로켓 다이나믹스도 A1이 0인 시스템으로 대략적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뭐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써서 폴의 위치를 구하면 S제곱 Y S 플러스 A0 B0 KP YS는 아니 그러니까 캐릭터리스틱이면은 S제곱 플러스 이게 0인 이걸로 폴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A0 플러스 B0 KP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는 이항이 돼서 양수가 되고 S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0 플러스 B0 KP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은 양수가 되니까 이 루트 값은 양수가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양수 음수니까 폴이 하나는 RHP 하나는 LHP에 있어요. 이거는 언스테이블합니다. A0, B0, KP가 0 이상이라고 합시다. S는 얘도 마찬가지로 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고 절대값을 붙여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허수 쌍으로 돼요. 이건 폴제로 플레인에서 이열이 0이고 이미지너리 엑시스에 이렇게 폴이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스테이블해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는 아무리 내가 KP를 고정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이 언스테이블하다는 거죠. 그러면 PI 컨트롤로 가봅시다. 그럼 아까 설명했듯이 컨트롤 PI는 I 적분 텀 때문에 얘를 3차 시스템, 2차 원래 2차 시스템이었으니까 3차 시스템으로 옮길 텐데 3차 시스템에서 폴에 뭐 S 분수 플러스 S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퀘이션이 될 거예요, 아마. 얘도 PI 컨트롤러도 KPKI로 이렇게 열심히 컨트롤 할 수가 있지만 얘도 항상 스테이블해요. 이렇게 2차에서 언스테이블 한 것처럼 PI 컨트롤러도 스테이블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게 제가 숙제로 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이번 호머크 3의 숙제예요. 똑같이 3차 이퀘이션에서 왜 우리가 항상 LHG에 있는 S 3개를 등을 못 가지지? 를 증명하면 돼요. 어쨌든 이번 숙제가.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언스테이블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PD 컨트롤러가 필요하다. PD 컨트롤러만 여기에서 이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안정화시킬 수 있냐라고 약간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셀트폴이 있고 얘를 세타일 때 세타를 0으로 만들고 싶어서 F를 조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정화가 안 된다는 것은 이 오차에 따라서 오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F를 1로 주면은 얘가 이쪽으로 가겠죠. 폴이. 그래서 세타, 세타가 이게 음수면은 뭐 F도 음수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칼트를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는데 폴이 오차가 굉장히 적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렇게 칼트 폴을 이렇게 컨트롤을 하는데 얘를 오차가 있을 때는 계속 이쪽으로 폴이 가도록 힘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계속 힘을 주다 보면은 가속력이랑 속력이 붙어가지고 폴이 당연히 여기로 넘어가게 되고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쪽으로 힘을 주게 되는 거예요. 계속 힘을 주다가 넘어가면은 넘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힘을 다시 이렇게 주는데 이게 조금 더 넘어가고 조금 더 넘어가고 조금 더 넘어가고 그러니까 넘어갈 때까지 계속 힘을 주기 때문에 속도나 가속도는 계속 붙게 되는 거고 넘어가고 나서부터 다시 반대쪽으로 힘을 주기 시작하지만 이 원래 주고 있었던 관성 때문에 계속 넘어가다가 힘을 주니까 이게 되는데 이게 수식적으로 언스테이블 했던 것처럼 이 세타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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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커지는 시스템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 세타가 넘어가기 전부터 반대의 힘으로 줘야지. 그래야 이것을 조금 더 줄이면서 원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딱 칼트포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힘을 주다가 나중에는 반대로 힘을 줘서 이 관성을 없애줘야지 여기에서 딱 멈출 거잖아요.
또 아주 적말하게 제어한다면 이렇게 계속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힘을 멈춰서 멈춰야겠죠? 그럼 오차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쪽으로 힘을 주는 게 세타의 속도에 따라서 디게인을 주면은 이 넘어가는 것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결론부터만 말씀드리면 디게인은 오버슛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계속 관성을 받아서 시스템이 더 가면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 넘어가는 것을 그 넘어가기 전부터의 속도 텀을 이용해서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버슛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 이걸 약간 개념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잘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락피드 컨트롤은 수식적으로 에러를 똑같이 정리하고 컨트롤 인풋이 에러에다가 에러의 변화까지 오퍼런스 이걸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컨트롤 인풋 UT가 KT, ET에 KD, ET라고 했으니까 원래 ODE에서 그대로 이것을 옮겨줘서 Y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돼.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2차 ODE에서는 오메가 N과 Z 오메가 N 이 두 개의 개수를 다 마음대로 설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KD가 있고 KP가 있고 이걸로 2차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KP는 오메가 N에 영향을 미치는 값이고 KD는 제타 오메가 N을 키우니까 결국 제타 댐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볼 수가 있죠.
이체 시스템에서 이체 시스템의 개수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콜의 위치를 선정할 수 있고 뭐 그거는 시스템 스테이블하게 만들 수도 있고 시스템의 리스폰스를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3D 컨트롤러는 보통 이 KD 자체가 댐핑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 KD로 댐핑텀을 조절을 해주면서 시스템의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를 좋게 만드는 것 같죠. 그래서 바로 TD는 빠르게 서머리를 들었고 정리를
저희가 주로 알아봤던 게 스테빌리티였는데, P랑 PI 컨트롤러가 스테빌라이즈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못하죠. A1이 제로일 때 못한다고 했었는데, A1이 0보다 작으면, 0 이하이면 못해요. 왜냐면, 그러면은, 리얼 넘버 자체가 RHP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항상 스테빌라이즈를 못하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도 PT 컨트롤러는 스테빌라이즈를 할 수가 있다. 개인을 둘 다 바꿔줄 수가 있어서. 그리고 PD 컨트롤러는 아이게인이 있어야지 항상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0으로 만들 수가 있고, 여기 아이게인이 없으니까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D라는 것 자체가 얘는 항상 미분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면은 미분은 0으로 가게 되고 안정화가 됐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리스폰스는 P 컨트롤이랑 똑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P 컨트롤이랑 똑같이 나올 거예요. 클로즈 룹이 두 개의 폴을 가지게 있는데 이 두 개의 폴을 뭐 마음대로 바꿔줄 수 있다고 했고 하지만 거기에 동시에 제로가 하나가 생기게 돼서 그 제로에 대한 영향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키 컨트롤이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KP를 증가시키면 스테이디 스테이트 에러를 줄일 수가 있어요. 이건 피 컨트롤에서 나온 특징이랑 같아요. 노이즈 리젝션에 대해서 노이즈에 대해서는 특히나 KP나 KI 개인이 다 개인이 커지면 커질수록 노이즈 자체에 더 민감해져서 성능이 안 좋아진다고 말했는데 D게인이 제일 안 좋습니다. 특히나 D게인이 센서 노이즈를 증폭시키는데 영향을 증폭시키는데 있기 때문에 D게인은 보통 크게 주면 안 돼요. 모델 언설턴티에 대해서도 보통 모델 언설턴티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고 있는 게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이런 것들을 논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D게인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이 리스폰스가 P 컨트롤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러 텀이 뭐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시스템이라서 우리가 뭔가 빠르게 안정화된다. 에러 텀이 급격하게 변할수록 당연히 디게인에 따라서 컨트롤 인풋이 더 빠르게 변하는 거잖아요. 데리버티브 텀이 꽤나 크게 작용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액추에이터 뭐 컨트롤 인풋의 맥스를 찍을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디게인이 제일 굉장히 낮게 물론 아이게인도 누적이니까 그 게인 크기 자체가 낮지만 P게인에 비해서는 D게인이나 I게인이 낮게 설정이 되면서 튜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PIB를 다 배웠잖아요. P, PI, PD를 배웠으니까 얘네들을 다 합친 게 PI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뭐 결국 똑같은데 합친 거니까 KP에 미분한 거에 적분한 거 KI, KP, 플랜 뭐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쓸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2차 OD라고 하면은
표를 인도함 자체가 적분, 그냥 프로포셔널, 미분, 에러에 대해서 다 들어가는 거고 이걸 라플라스로 바꿔주면 여기에서 S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S 3승이 되겠죠. 그래서 Y, 어, 여기 S 같은데 이거 E에 관한 항은 S제곱으로 가고 T에 관한 항은 S로 가고 I에 관한 항이 S0에 관한 항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3차 ODE가 만들어집니다. 2차, 세컨드 올더 ODE에서 PI나 PID는 3차로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에서 3차 이큐에이션이어서 캐릭터리스틱 이큐에이션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풀은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옮길 수가 있죠. 2차에서는 이렇게 뭐 해를 구해가지고 x는 근의 공식 쓰면 되는데 3차는 어떻게 개인 튜닝을 할 수가 있죠. 이것도 숙제인데 그 숙제 문제에서 이게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서 폴제로 캔슬레이션을 이용해서 힌트로 폴제로 캔슬레이션을 사용하라고 했어요. 어차피 여기에 제로가 위치해 있잖아요. K든 KI든 제로의 위치를 설정을 하는데 그 제로의 위치와 폴의 위치를 있게 만들면은 결국 트랜스퍼 펑션 자체가 3차 S 플러스 알파, S 플러스 베타, 감마 이렇게 분모에 3차가 있고 분자의 이 상황 PID에서는 2차가 있죠. 뭐 S 플러스 M, S 플러스 N이라고 합시다. 근데 폴제로가 같아지는 게 하나가 생긴다. 그럼 하나가 없어져가지고 2차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2차로 만들고 나서는 이 만들 수 있는 과정이 이 개인에 대한 비율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을 거고 2차로 만들고 나서는 그러면 우리가 2차 시스템에 대해서는 시스템 리스폰스 분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타임 컨스턴트든 세틀링 타임이든
뭐 라이즈 타임이든 각자의 식들이 있었잖아요. 오버슛이든 이 식들을 통해서 디자이어드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스텔을 보면 될 거예요. 보통 개인 튜닝을 하는데 리ኳ이어먼트는 컨트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빠른 리스폰스, 빠르고 정확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고 당연하게도 스테빌리티는 충족이 돼야 되고 이걸 타임 도메인에서 분석을 하면은 결국 뭐 라이즈 타임, 오버슛 뭐 이러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이것을 이후에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도 분석을 할 건데 시간은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하면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꿔가지고 라플라스도 어쨌든 결국 프리퀀시 도메인이니까 거기에서 분석을 새로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중간고사 이후에 배울 내용들인데 여기에서 밴드위스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이번 PID 컨트롤의 개요는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항상 보이는 게 제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완벽하게 튜닝을 하는 건 아니고 튜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보통은 트라이얼 앤 에러로 결국은 다 튜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반적인 튜닝에 대한 가이드들이 있는데 튜닝을 하는 방법론도 되게 수십 가지고 이 수십 가지에 대해서 각자가 도메인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저는 보통 PD 컨트롤을 많이 썼고요. 우린 자율주행차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레퍼런스가 있어요. 우리가 레퍼런스를 따라가는데 이 레퍼런스는 계속 시간에 대해서 가변적이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가변적인 레퍼런스를 계속 따라가려면은 에러를 누적했을 때, 인테그레이션 했을 때 이게 뭐 어떻게 영향이 만들어질지 몰라요. 에러를 인테그럴 컨트롤을 하는 주된 이유가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줄이는 건데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0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이 레퍼런스가 디스터번스나 이런 게 스텝일 때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레퍼런스를 계속 변하면서 계속 도로를 따라가야 돼. 이런 상황에서의 스테디 스테이트를 어차피 0으로 못 만들기 때문에 인테그럴 컨트롤을 개인 튜닝도 어렵고 인테그럴 컨트롤 개인 튜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안 씁니다. 저는 프랙티컬하게는 아이 컨트롤을 거의 써본 적이 없어요. 자율 중에서는. 그래서 PD 컨트롤이면 웬만해서는 해결이 됐는데 근데 모터 제어 같은 경우에 로우 레벨 컨트롤러에서는 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템 모터를 쓴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인풋을 주면은 딱 정확하게 이동을 해야 돼. 모터에 뭐 예를 들어 100m를 움직여라. 그럼 100m에 해당하는 만큼 모터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중요해서 여기에서는 D보다는 PI를 훨씬 더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PID를 다 쓰는 경우는 어쨌든 튜닝하는 게 세 가지로 늘어나기 때문에 튜닝을 두 가지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세 가지를 하는 것은 정말로 더 정밀한 시스템이 필요할 때 PID를 쓰는 거죠. 뭐 이런 결국 그래서 뭐 유니버셜한 그라운드 룰이 있는 건 아니고 다 시스템이나 뭐 문제에 따라서 어떤 컨트롤러를 쓸지가 달라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튜닝 가이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스템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거를 뭐 과제든 숙제든 연구든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이걸 제어하세요 하면은 뭐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될 거잖아요. 보통 회사에서 제어를 하면은 PID 제어로 웬만한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제가 아는
형도 미국의 보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보시 회사가 약간 공구 같은 거 만들고 이런 회사잖아요. 거기서 결국 쓰는 게 PID 쓴대요. 그러니까 PID라는 학문 자체가 50년이 넘었을 것 같은데, 50년이 넘은 시간 동안 훨씬 더 많은 개선된 알고리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리서치나 아카데미에서나 쓰는 거고. 아, 물론 정말 팬시한 회사들, 구글, 애플 이런 데선 PID보다 더 좋은 걸 쓰겠죠. 근데 클래식한 회사들에서는 PID로도 충분합니다. 왜냐면은 싸고 가볍고 잘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튜닝을 할 수가 있어요. 굳이 AI를 쓰지 않습니다. AI 썼는데 문제가 됐다? 그럼 이거 튜닝하는데 돈이 얼만데. 그래서 클래식한 기업들은 PID만으로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만약에 회사를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PID를 잘 배워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딴 얘기로 빠지지만. 그런 측면에서 근데 조금 더 시스템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때 이 well-behaved 시스템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시스템 자체가 highly nonlinear하거든. 이런 highly nonlinear하거나 루트룹 자체에서부터가 unstable하거나 딜레이가 굉장히 많거나 non-minimum phase는 내가 인풋을 줬을 때 처음에 반대로 오차가 생기는 현상을 말해요. 언더슛 같은 거죠. 제로가 있을 때 언더슛이 생겼는데 내가 오차를 줄이려고 컨트롤 인풋을 줬는데 오히려 오차가 커지는 현상 처음에 이게 non-minimum phase인데 뭐 이러한 복잡한 현상들이 있을 때 이것을 시스템이 웰비에이블 시스템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PID를 안 씁니다. 뭐 PID보다 더 나가는 게 뭐 H 인피니티 컨트롤,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 MPC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중간고사 끝나고 잠깐 시간이 생기면 한 번씩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시스템에서 PID를 안 쓰게 되면 더 어려운 시스템, 더 어려운 제어 기법을 써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는 더 프랙티컬하게 관점을 하면은 더 어려운 기술을 쓰기보다는 시스템 전체를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비용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좋기 때문에 보통은 웰비에이블 시스템이 아니야? 그럼 이걸 웰비에이블 시스템으로 만들고 나서 PID 컨트롤 하는 게 더 프랙티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회사가 PID 컨트롤을 많이 쓰는 거고. 그래서 괜찮은 쉬운 문제로 문제를 변형을 했다. 웰비에이블 시스템이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물리적인 시스템을 제어를 하고 싶은데 뭔가를 샀어요. 샀을 때 모델이 별로 주어지지 않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PID 제어로 드론을 제어하고 싶어가지고 드론을 샀어요. 드론 모델이 드론 사면서 이 드론의 ODE는 뭡니다라고 주어지지가 않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 드론을 PID 컨트롤로 개인을 튜닝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드론을 컨트롤할 때 PID를 각자 이렇게 제어를 하는데 PID의 각자의 개인 특성들이 있었어요. P를 키우면 뭐가 좋아지죠?
트랜지언트 리스폰스가 빨라집니다. 패스트 리스폰스가 돼. 라이즈 타임을 줄일 수가 있어요. 너무 커지면 오버슛이나 오실레이션을 만들 수가 있지만 적당한 선에서 P를 키우면 키울수록 시스템의 반응을 빠르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P를 키우는 건 어떤 시스템이든 라이즈 타임을 좀 줄이는 데 효과가 있고요. I를 일반적으로 쓰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줄이는 거죠. 물론 다른 미미한 효과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리고 D를 키우면은 오늘 배운 내용이지만 스테빌리티를 좋게 만들 수가 있거나 결국 댐핑을 키우는 거잖아요. 댐핑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오버슛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략적인 PID 개인에 대한 특성들을 가지고 P를 늘려보고 I를 줄여보고 D를 키워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갔다 하면서 튜닝을 해. 어차피 이런 계속 튜닝을 해야 되는 게 제로가 있기 때문에 제로에 따라 우리는 식이 있더라도 정확한 모델을 알 수가 없어서 트라이얼 앤 에러로 튜닝을 하는데 조금 더 얘를 이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예요. 클로즈드 룹 리스폰스에 따라서 보면 KP는 라이즈 타임을 줄이고요. 오버슛을 늘리고요. 세를링 타입은 별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KP가 클수록 줄어들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봤을 때 KI는 스테디 스테이트의 리스폰스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라이즈 타임에 대해서는 별 얘기를 안 했지만 KI는 라이즈 타임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오버슛도 같이 늘어나요. 일반적으로 세를링 타임이 늘어나고 하지만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줄일 수가 있어. KD는 라이즈 타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버슛 댐핑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오버슛을 줄이고 세링 타임도 줄이고 스테디 스테이트에는 전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각자의 개인들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네들을 우리가 원하는 컨트롤 리ኳ이어먼트에 맞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모델이 없는 경우에서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튜닝을 하는 거잖아요. 손으로 튜닝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스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분석을 하면 좋을 수 있다. 모델이 없는 경우도 실험을 통해서 이 모델을 직접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요. 드론을 샀는데 드론에 내가 컨트롤 인풋을 줄 때마다 얘네들이 떻게 변하는지 상태를 체크를 하면은 시스템 OD를 구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드론의 쿼드코프터 결국 높이와 여기 각자의 디멘션 거리와 매스와 이너셜 모멘트와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면은 쿼드코터 모델을 만들 수 있겠죠. 모델링 할 수가 있겠죠. 계속 그러는 게 우리가 시스템 모델링 하는 과정이었잖아요. 다이나믹스 만들면 되니까. 여기에 결국 우리가 하는 거는 폴스 컨트롤이니까. 그래서 뉴턴 세컨드 로로 F는 MA로 다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개수만 알아내면 되는 거고. 모델이 있을 때 이 모델은 우리가 배운 게 트랜스퍼 펑션으로 주어질 수도 있는 거고, 스테이트 스페이스, 아, 모델. 뭐 예를 들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OD로 주어질 수도 있는 거고, 블락 다이어그램.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다 똑같이 표기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모델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런 측면에서 모델 베이스 튜닝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폴 제로를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뭐 배우지 않은 내용이지만, 쉐이핑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휴리스틱 메소드를 이용해서 모델이 있으면 그 식에 맞게 어떠한 리스폰스를 가지게 하는 컨트롤러를 드라이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얘네들은 알아서 KP, KI, KD의 개인들이 맞춰지게 되어 있죠. 보통 튜닝을 할 때는 P, I, D 순서로 개인 튜닝을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PID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복습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PID 시스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복습을 다음 시간에 하면서 정리를 다시 하고, 그리고 PID를 다루면서 어쨌든 계속적으로 약간 특성들을 설명을 했었는데,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몇 개가 더 있어서 보충 설명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렉처 다음 목요일에 PID 하고, 그 다음 화요일에 PID 못한 게 있으면 PID 마무리하고, 거기에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내용을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에 전체적인 리뷰를 한번 할게요. 그래서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고, 결국 그러니까 중간고사 범위는 PID까지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오늘까지 배운 내용에서도 웬만한 게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날짜 이런 게 안 정해졌죠? 제가 정해야 되는 거죠? 언제가 좋죠? 화요일이나 목요일 아마 수업 시간에 비슷하게 맞추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빈 강의실이랑 그런 거 좀 제가 알아보고, 최대한 빨리 공지를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끝나고, 네,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